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5세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지만 남편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정기예금이 좀 있었는데 아들의 대학 입학금과 딸의 결혼자금을 보태고 남편 수술비로 목돈을 쓰고 나니 이제 남은 것이 거의 없어서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초연금에 탈락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구청에 전화해보니까 작년에 결혼자금, 대학 등록금,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돈을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금융재산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모두 쓰고 한 푼도 남은 것이 없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시면 2024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하면 2024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3.3% 인상된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타 일시금입니다. 오늘 기타 일시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기타 일시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 둘째,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가 여기에 속하게 되죠. 셋째,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이 있고, 넷째,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일시금이란 어르신들께서 연금, 보험 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목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타 일시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 심사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기타 일시금을 신청인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다면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증여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작년에 각종 연금과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을 결혼자금, 대학 등록금, 병원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셨고 현재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모두 써버린 2억 원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금융재산에 그대로 포함시킨 상태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달 부부가구 기준으로 자연소비분 270만 원씩만을 차감해서 남는 차액만큼을 계속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따라서 74개월, 즉 6년 2개월 동안 차액만큼은 금융재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뢰인 부부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자녀 결혼비용과 대학 등록금, 그리고 남편 병원비 등으로 썼는데 그것마저 금융재산에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겠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즉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인의 재산의 일정 기간 동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증여재산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쓴 건데 혹시 기타 증여재산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에서 기타 증여재산을 계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2023년 기준 자연소비분으로 단독가구 221만 7천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 원을 매달 차감해주고 있고 여기에 본인 소비분이라고 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그만큼을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 소비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은 진단서,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학원비, 등록금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 소비분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에만 한하고 또한 모든 간이 영수증은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도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 법원 판결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재산 증가분과 부채 상환금도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좌에 있는 일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부채의 범위는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에만 한정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 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보관하거나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금융재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계좌 내역을 조사해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모두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현금 인출이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차용증을 쓰고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 산정 시 차용증에 의한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고 차용한 돈을 모두 사용했다면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만 계산되는 줄 알았는데 2011년 7월 이후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하다니 아휴 참. 아무튼 등록금과 병원비 영수증을 챙겨서 빨리 기초연금 재신청해야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타 일시금을 미리미리 잘 관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